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농구인강의 최연길입니다. 오늘부터는 NBA 역사에 대한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NBA가 지난해 75주년을 맞이했을 정도로 NBA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NBA의 역사를 다룬 책이나 컨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은 아예 없고요. NBA 역사를 다룬 컨텐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뭐 조선의 느바라는 NBA 채널에서 다룬 NBA 개론의 역사가 다 있는데 뭐 10몇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부실한 내용의 수박 겉핥기식 내용의 틀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식스맨이라는 어떤 그 유저가 만든 것도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개 짜집기를 해서 봤는데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뭐 다른 거는 뭐 만화 원피스에 비교하는 뭐 NBA 역사인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화 원피스를 안 보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요. 최근에 그 정치학 박사인 김지훈 박사가 만든 NBA 팀명의 유래 이거에서 NBA 역사가 다룬 게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다룬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서 NBA의 역사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탄생에 대한 일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는 언제 생겼을까요? 75주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해가 2021에서 75를 빼면 1946이 나오죠. 그러니까 NBA는 언제 시작했느냐? 딱 답이 나옵니다. 1946년입니다. 1946년. 누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만들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월터 브라운을 꼽겠습니다. 월터 브라운. 혹시 월터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이전에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월터 브라운.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혹시 모르셨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BA 팬들이라면요. 이 월터 브라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혹시 NBA 트로피 이름 아세요? NBA 우승 트로피 이름? 바로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라고 하죠.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는 그 레리 오브라이언 총재가 물러나면서 데이비 스턴 총재가 부임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984년에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름이 뭐였느냐? 바로 월터 A 브라운 트로피였습니다. 월터 브라운이 1964년에 사망을 하면서 1964년에 월터 브라운을 기리기 위해서 월터 A 브라운 트로피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1977년에 NBA가 ABA와 합병을 하면서 지금 모양의 트로피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77년까지는 트로피 모양이 달랐는데 월터 A 브라운 트로피로 불렸고요. 그리고 레리 오브라이언이 부임하기 전인 1984년에 부임했으니까 그 전까지 계속 월터 A 브라운 트로피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NBA가 이 인물을 기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터 브라운이 누구냐를 한번 알아보죠. 월터 브라운은 혹시 아이스하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스하키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월터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세계 아이스하키 협회장을 지낸 인물이고요. 1936년 미국 아이스하키 팀 단장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1936년 올림픽에서.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감독으로 미국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요. 또 NBA 구단을 만들기 전에 MHL의 하부리그인 AHL이라는 리그가 있어요. AHL의 보스턴 올림픽스라는 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단의 홈구장인 보스턴 가든을 소유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뭐 할아버지 때부터 보스턴 쪽에서 계속 사업을 했던 인물이고요. 보스턴 가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가든은 바로 TD 가든 이전의 보스턴 셀틱스의 홈구장이죠. 레리 버드나 빌 러셀과 함께 보스턴 왕조를 이끌었을 때 우승을 했던 구장이 바로 보스턴 가든입니다. 그리고 NBA 구단을 만든 이후에도
NHL의 보스턴 브레인스를 아예 매입을 하면서 보스턴 셀틱스와 함께 운영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보스턴은 가전을 가지고 있죠.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나긴 대공황을 지나서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스하키 구단 하나만으로 아이스하키 링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아이스하키 경기가 매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뭔가 이벤트가 필요했죠. 그래서 월터 브라운이 처음에 예전에는 그 아이스 카페이드라고 해서 그 아이스 쇼 같은 것도 유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뭔가 정기적인 수입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월터 브라운은 당시에 인기 있었던 대학농구의 리그의 열기를 프로농구로 가져와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46년 봄부터 구체화가 되면서 프로 구단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또 월터 브라운은 당시에 AMAA라는 단체의 회장이었습니다. AMAA가 뭐냐? Arena Managers Association of America. 전미 체육관 경영자 협회 이렇게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체육관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링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링크 소유주들만 따로 이렇게 모여서요. 그래서 링크를 가지고 있는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겠죠. 또 HL 산하에 많은 구단주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AMA에서 AA를 나중에 기억해 주세요. Association of America.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 NBA의 첫 번째 이름이 원래 NBA가 아니었어요. 1946년도에 출범할 때는 BAA였습니다. BAA. BAA, Basketball Association of America. 요 AA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이렇게 프로농구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접촉을 하다가 AHL 구단주들이 월터 브라운의 말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7개 정도의 구단들이 월터 브라운과 함께 프로리그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동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AMA는 AHL 말고도 NHL에도 많은 구단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AHL 구단주 외에 NHL 구단주들도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네드 아이리시입니다. 네드 아이리시. 오늘 한 4명 정도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인물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인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공부하는데 원균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니시 유키나가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좀 더 중요한 인물들이 있고요. 물론 이순신 산하의 부하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나대용, 김영남 또 이순신 장군 밑에 이순신 장군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모르는데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모르는데 NBA 리그에 다른 구단주들 예를 들어서 핏 타이러, 루 피에리, 딕 밀러 이런 사람들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다 구단들이 단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 버려요. 아마 2022년 NBA 파이널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NBA 원년도부터 있었던 구단들의 파이널 대결이었죠. 원년도부터 있었던 구단은 단 3팀만 살아남았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워리어스가 전신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뉴욕 닉스입니다. 이 세 구단 외에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진 구단주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수능에서 NBA 관련된 역사를 출제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출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네드 아이리시가 누구냐?
네드 아이리시가 누구냐. 물론 그 구단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좀 더 기억을 해둬야 될 인물은 바로 네드 아이리시, 월터 브라운 같은 인물들입니다. 네드 아이리시가 누구냐?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네드 아이리시는요, 그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그 기자 생활을 했어요. 예. 기자로서 스포츠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당시 대학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학농구의 인기를 메디슨 스퀘어 가든, 농구의 메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체육관. 거기에서 대학농구를 트리플 헤더, 더블 헤더를 유치를 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스포츠계에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뉴욕 자이언츠에 스카우트 되기도 했었고요. 또 모교인 유펜에 돌아가서 유펜의 워튼 스쿨에서 MBA를 수료한 후에 다시 MSG에 돌아와서 MSG의 CEO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네드 아이리시가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네드 아이리시에게 맥스 케이스라는 기자가 옵니다.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가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구단주가 되면은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 팀이 경기를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맥스 케이스는 바로 이 보스턴에서 근무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월터 브라운에게 가서 내가 만약에 프로농구단 구단주가 되면은 보스턴 가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월터 브라운에게 그 영감을 준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네드 아이리시가 그 맥스 케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맥스 케이스에게 구단을 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드 아이리시 역시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네드 아이리시가 왜 중요하냐? 벌써 답은 나왔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체육관, 농구의 메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네드 아이리시가 프로농구단의 구단주가 된다는 얘기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바로 그 리그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EPL 하면은 떠오르는 구단과 구장이 어디입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드 트래포드 이런 거죠. 그리고 안필드 이런 것처럼 리버풀, 아스널 이런 구단들, 명문 구단들이 필요한데 뉴욕 닉스라는 거물급 구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셀틱스 같은 명문 구단들이 얼굴 마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드 아이리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네드 아이리시 외에도 여러 명의 NHL 구단주, 총 5명 정도가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아서 워츠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 이름도 알아두면 좋아요. 아서 워츠. 왜냐하면 아서 워츠는 당시에 3개의 체육관, 3개의 구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구단은 NHL,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그리고 시카고 블랙호크스.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현재 구단주가 바로 그 아서 워츠의 손자입니다. 그 정도로 유서 깊은 구단인데요. 그 아서 워츠, 그리고 나머지 한 구단은 HL 구단이었어요. 피츠버그인데요. 아서 워츠 같은 인물도 프로리그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리그가 생기면은 그 새로운 리그의 수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월터 브라운과 그 AHL 구단주들은 적임자로 꼽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AHL 회장이던 모리스 포돌로프입니다. 이제 3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인물이죠. 모리스 포돌로프.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포돌로프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세대고요. 당시 뉴헤이븐이라는 지역에 정책을 했는데, 뉴헤이븐이 하면은 아마 관심 있는 분이 아시겠지만은 예일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예일 대학. 바로 예일 대학 법대를 나왔고요. 예일 대학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로 유능한 활약을 펼치던 인물이고, 뉴헤이븐 아레나라는 아이스하키 링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AHL과 관계를 맺었고 AHL 회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잘
리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의 수장에 많은 AHL 구단주들이 모리스 포덜로프를 앉히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 이제 회장이 되는 거죠. AHL과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에. 그 조건이 포덜로프의 조건 중에 하나였고요. 모든 구단주들이 동의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서워치 같은 경우에는 모리스 포덜로프가 회장이 되면은 나는 3개 링크를 가지고 3개 구단을 모두 다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모리스 포덜로프는 NBA가 출범하기 전까지 단 한 경기도 농구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농구를 하나도 모르는 농알못이었습니다. 뭐 그건 마찬가지, 다른 사람 구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네드 아이리시 같은 사람 외에는 대부분 다 아이스하키에서는 잔뼈가 굵지만 농구는 잘 모르는 인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농알못들이 농구 리그를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모리스 포덜로프는 농구를 몰랐지만은 법학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요. 또 리그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포덜로프는 AHL의 정관을 바탕으로 그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의 정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 6월 12일 마침내 13명의 새로운 구단주들과 모리스 포덜로프가 뉴욕에 위치한 코모도어스 호텔,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하이아트 호텔로 바뀌었는데요. 현재도 남아있는 아주 유서 깊은 호텔입니다. 뉴욕에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 새로운 리그의 명칭도 나오게 되겠죠. 근데 보면은 사실 혹시 미국의 4대 메이저리그 아세요? 4대 메이저리그가 어디냐? MLB, NHL, 그리고 NFL, 그리고 NBA죠. MLB는 2개의 리그가 있습니다.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그죠? MLB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리그들은 다 MLB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NHL, 내셔널 리그인데 하키를 하는 리그입니다. 내셔널 리그인데 풋볼을 하는 리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리그도 NBL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당시에 NBL이라는 리그가 있었습니다. NBL이라는 리그가 있었어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리그가 있었어요. 또 그러면 ABL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ABL은 더 NBA보다 더 오래된 리그예요. 1925년에 생겨서 1931년에 잠시 중단을 했다가 33년부터 다시 재개를 했었고요. 훨씬 더 유서 깊고 NBA보다 더 역사도 깊고 유명한 팀들이 많았던 리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리그를 만들자고 했을 때 이 2개의 빅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가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네드 아이리시가 가세하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NBA가 ABA를 못 쓰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BAA, 바스켓볼 애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애소시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NBA를 흡수합병하면서 NB를 따오고 NBL이 아닌 NBA, 애소시에이션을 따와서 NB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름의 유래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1946년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약간 제가 MSG를 약간 뿌려서 당시 상황을 얘기해 보면, 농알못들이 모였어요. 농구에 대한 리그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 야, 농구는 근데 몇 시간짜리냐? 얼마나 하냐? 한 20분 전후반 한다는데? 그러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근데 중간중간에 끊겨가지고 아이스하키처럼 끊겨서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한대. 1시간 반이면은 그게 야구보다 훨씬 짧고 미식축구보다 훨씬 짧고 아이스하키보다 짧고 심지어 영화보다 짧은데 그걸 돈 내고 보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농알못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시간을 늘리자 그럽니다. 4쿼터로 12분씩 하자.
48분 경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알못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아이스하키 구단주들이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80년대 초반까지 혹시 NBA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시다 보면은 쿼터란 말을 안 쓰고 피리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피리어드. 혹시 아이스하키 팬들은 아시겠지만 피리어드라는 용어가 아이스하키 용어거든요. 예. 그것이 아이스하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당시의 플레이오프 제도입니다. 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셔널리그 우승팀과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는 방식이었고요. 그냥 붙는 거예요. 예. NFL도 슈퍼볼에서 단판제로 승부를 가리게 되는 방식이었는데, NHL은 플레이오프 방식이 다전제로 라운드별로 치르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NHL에서 하키에서 가져와서 NBA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키의 전통을 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월터 A 브라운 트로피 있잖아요. 월터 A 브라운 트로피. 그러니까 지금 모양의 트로피 이전의 트로피는 하나밖에 존재를 안 했어요. 스탠리컵처럼 1년을 보관하다가 다시 다음 우승자 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예, 지금은 매년 트로피를 새로 만들어서 우승팀이 영구 보관하게 돼 있지만은 1977년 이전 트로피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우승팀이 매년 돌아가면서 1년씩 보관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스탠리컵처럼 아이스하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이스하키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그 정관, NBA의 정관도 AHL에서 따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리스 포돌프가 그래서 처음 정관에 보면은 그 가입비는 $10,000, 그리고 입장 수입료의 5%는 리그에 지불을 한다. 그리고 선수는 구단당 10명, 그리고 연봉의 총액은 $40,000이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하지만 $40,000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개막 때는 $55,000까지 55,000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5,500이죠. 당시로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뭐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로는 그래도 생활을 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뭐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에요, 프로 선수로서. 하지만 이 정도 돈을 보장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이제 리그가 점점 구체화가 되죠. 그리고 또 회의를 한 번만 하지 않았겠죠. 여러 번 회의를 합니다.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구단주들이 매일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구단들은 모이지만은 다른 구단, 일부 구단들은 변호사를 대신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아서워치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링크의 최고 경영자들을 회의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의 피트 타이럴은 단장을 보냅니다. 단장. 이 단장의 이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름이 뭐냐? 바로 에디 고틀립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에디 고틀립. 예, 에디 고틀립. 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그 러시아 제국이었고, 러시아 제국에서 역시 이민 온 인물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농구에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큰데요. 예,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에디 고틀립이 누구냐? 혹시 농구 명예전당 구경 가보신 분 있으시면은 거기 가면은 그 NBA 이전의 역사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유니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렘 렌즈라든가 오리지널 셀틱스의 유니폼도 있고요. 바로 필라델피아 스파스의 유니폼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스파스, 이 팀의 감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스파스는 아까 말씀드린 ABL에서 잠시 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스파스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워리어스라는 이름으로 ABL에서 뛰었고요. 그래서 이 BAA의 처음 필라델피아 구단의 이름이 워리어스가 되는 겁니다. 이 팀의 코치였어요. 서던 필라델피아 히브리 애소시에이션, S는 그냥 복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팀들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전설적인 팀입니다. 이 팀의 코치였기 때문에 농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나마 다들 농알못들이었는데
이제 농지알 알 한 명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에디 고틀립. 왜 에디 고틀립을 알아야 되느냐? 에디 고틀립은 나중에 피트 타일러로부터 필라델피아 구단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워리어스 구단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깊고 명문이기 때문에 에디 고틀립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명의 이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4명의 이름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디 고틀립이 등장을 해서 잘 알이었기 때문에 농알못들 사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덕에 원년도 우승팀 바로 필라델피아 워리어스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NBA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NBA가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그 첫 번째 경기가 다음 제가 2번째 순서로 마련을 할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NBA는 언제 생겼냐? 언제 생겼냐? 1946년도에 생겼다. 어디서 생겼냐? 어디서라는 걸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뉴욕의 코모더스 호텔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월터 브라운을 위시한 아이사키 구단주들이, 또 아이사키 링크 소유주들이. 아까 그 1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AHL의 5팀, NHL의 5팀, 그리고 AHL의 7팀. 그럼 12팀인데 아까 13명의 구단주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한 명은 아이사키 구단주가 아니고 그 MJ 율라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율라인. MJ 율라인이라는 분은 워싱턴 지역의 율라인 아레나를 가지고 있는 구단주였고요. 이 역시 가세키 때문에 13명이 모입니다. 근데 13명 중에 나중에 두 팀이 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구단을 접습니다. 그래서 출범은 11팀으로 하게 되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NBA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왜 BA를 만들었냐?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 소유자들이 링크가 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구탄을 만들자, 이런 동조가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순서고요. 좋아요나 구독, 저는 굳이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올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렇게 올려봤자 많이 보시지도 않을 테니까 큰 구독과 그런 것보다는 댓글로 만약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댓글을 올려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감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순서는 NBA 첫 번째 경기, 토론토 허스키스 대 뉴욕 닉스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